자, 이건 저번에 댓글로 질문 주신 건데, 발수 코팅 잘하는 비법입니다. 비법. 비법이란 말이 좀 어렵죠. 어떻게 하면 발수 코팅을 잘할까? 자, 발수 코팅을 잘하는 방법은 전처리입니다. 전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도색을 하든지, 뭐 레진을 뜬다든지, 어떤 작업을 할 때, 뭐 스크래치 복원을 한다든지, 작업을 할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 작업하는 그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작업하다 보면 광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흔히 뭐 광택을 낸다고 하면 광택기를 들고 패드를 뭘 쓰고 약을 뭘 쓰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죠. 뭐 가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 중요하긴 하지만 전처리가 중요합니다. 마스킹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든지 도장면의 철분 상태를 보고 클레이바를 쳐서 광택을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면 그냥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내리는 전처리가 중요하고요. 발수 코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발수 코팅을 할 때 유리가 그러니까 앞유리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유막도 있고 막 이물질 같은 것도 있는 상태에서 발수 코팅제를 바르면 내구성이 그렇게 안 나오고요. 그리고 발수 코팅제를 바를 때 유막이 있으면 유리의 발수 코팅이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얼룩덜룩하게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발수 코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처음 유막 제거를 합니다. 유막 제거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산화세륨 기반의 유막 제거를 했습니다. 산화세륨은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굉장히 미세한 돌가루예요. 그걸 가지고 유리에 붙어 있는 기름막, 오일 필름이죠. 기름 성분과 먼지나 이런 것들이 유리에 고착되어 있는 그거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걔를 깎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케미칼로 해서 그거를 유리막을 녹이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밀어서 없애는 게 우리가 때를 벗길 때 때가 잘 나오는 뭐 약품을 벗겨서 이렇게 밀 수도 있지만 대부분 물리적으로 때타올로 이렇게 밀잖아요. 그게 유막 제거예요. 산화세륨은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그 유리에 산화세륨을 발라놓고 나는 산화세륨 좀 발라놓고 한 30분 있다가 닦아야지 그럼 지워지겠지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안 지워집니다. 그리고 산화세륨을 쓰실 때 유막 제거제를 쓰실 때 사람 몸에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때를 벗길 때 로션 바르듯이 요렇게 해서 때를 벗기진 않잖아요. 때를 벗길 때 약간 눌러서 가압을 줘서 이렇게 때를 벗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유막이 제거가 빠르게 됩니다. 그렇게 유막 제거를 하시고 유리를 깨끗하게 만드신 다음에 탈지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유막 제거할 때 뭐 산화세륨만 써서 물만 썼다면 탈지를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산화세륨이 유리에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그렇게 물 뿌리면서 문질러 가면서 없애주셔야 산화세륨이 잘 없어집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발수 코팅을 올리는데 발수 코팅제는 제품마다 워낙 달라서 이게 뭐 어떻게 올리는 게 잘 올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앞유리에다 보통 발수 코팅 올리죠. 앞유리에 올리실 때 유리가 있으면 요 가운데를 딱 잘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테두리를 요렇게 한번 가세요. 요렇게 한번 가신 다음에 가로로 한번 이렇게 쭉 가시고 그 다음에 세로로 한번 쭉 가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로 한번 쭉 가시고 세로로 한번 쭉 가시고 이렇게 가주시고 닦는 타이밍은 발수 코팅제가 약간 건조된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닦으시면 돼요. 이거 너무 일찍 닦아서 얘들 기능이 안 나올까? 하지만 기능 다 나옵니다. 조금 일찍 닦으셔도 여러분 생각보다 조금 일찍 닦으셔도 성능은 다 나옵니다. 간혹 얼룩이 남는 애들이 있어요. 발수 코팅 우리 흔히 망했다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발수 코팅 얼룩이 남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발수 코팅 그 바른 그 약을 바로 바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닦으면서 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알코올을 쓰시는 겁니다. 대부분 발수 코팅제 안에는 용매로 에탄올 아니면 IPA 그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알코올성 용매를 많이 써서 그 발수제를 녹여서 넣는 거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요런 발수 코팅제인데 요 보시면 여기 에탄올 30에서 60 이렇게 적혀있죠. 그래서 에탄올 가지고 그 얼룩을 지울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발수제를 쓰기 좀 아깝다 하시면 워시액으로도 지울 수 있습니다. 워시액에는 보통 한 30% 정도 알코올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얼룩이 생기면 짜증내지 마시고 뭐 물로 닦으면 잘 안 닦여요.
알코올 좀 뿌리셔가지고 워시액이나 유리세정제 같은 거 뿌리셔가지고 살살 닦으면 지워집니다. 그렇게 지운다고 성능에 뭐 문제가 생기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얼룩 계속 보고 있는 것보다 지우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유리 발수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얼룩 생기는 거 그건 알코올로 지우시면 되고, 하기 전에 유막 제거 꼭 해주시고 뭐 그렇게만 하시면 발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첫 번째 주제도 끝났겠다. 여러분 뭐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시면 좀 받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수 코팅제 버핑 타임. 버핑 타임은 제품마다 좀 다른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고쳐서 발라놓고 한참 있다가 닦아도 되는 게 있고 바로 닦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발수 코팅제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빨리 닦으세요. 증발도 굉장히 빠르고 알코올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서 증발이 빠릅니다. 그래서 버핑 타임 좀 빠르게, 여러분의 생각보다 좀 빠르게 가져가셔야 얼룩이 덜 남습니다. 앞유리 가운데나 본넷 가운데 손이 안 가는데 팁이 없나요? 발판 밟고 올라가야죠. 예, 그 방법이 가장 좋고, 그리고 유막 제거할 때나 발수 코팅할 때 이것도 약간 팁인데, 보통 우리가 뭐 유튜브 보거나 영상 보면 앞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발수 코팅제를 요 끝에부터 요렇게 하시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운데부터 하세요. 유막 제거도 가운데부터, 유리에 이제 큰데 유리 가운데부터 하면 내가 유리를 어느 정도 약간 유리 아랫부분을 짚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옷에 묻을 확률도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요 끝에서부터 하면 우리가 유리를 할 때 가운데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하면 나중에 가운데 할 때 옷에 묻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수를 하든 유막 제거를 하든 가급적이면 가운데부터 하고 바깥쪽으로 나오는 그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딱 까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 가해부터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옛날부터 그랬고, 가만 생각해도 왜 가쪽부터 할까? 가운데부터 하면 되는데, 그 가운데부터 하시면 조금 뭐 몸에 묻는다거나 좀 멀리 있는 것도 유리를 살짝 짚으면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팁이 있어요. 유리는 타올 빨이에요. 타올도 여러 가지 타올 있죠. 뭐 플러시 타입이 있고, 뭐 루프 타입이 있고, 뭐 극세사 중에서도 뭐 단모들이 있고 하는데, 유리에는 짧은 걸 쓰시고 뭐 와플 타올이나 아니면 단모 그런 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털이 있으면 타올에도 털이 있고 그 털이 많으면 안에 먼지가 들어가요. 그 타올 먼지라고 하는데, 도장면에는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납니다. 유리에는 유리가 도장면보다 마찰 계수가 높아요. 엄청 뻑뻑해요. 딱 지나가면 그 먼지들이 유리에 많이 비쳐서 안 좋습니다. 네. 유막 제거는 듀얼 대 싱글이죠. 네. 유막 제거는 싱글로 하는 겁니다. 듀얼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막 제거는 사람 그 떼벗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눌러서, 듀얼 패드는 그렇잖아요. 듀얼 패드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마찰력이 있으면 지가 살짝 이렇게 도는 거지, 얘가 엄청 눌러서 도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싱글은 이렇게 눌러서 비비면서 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막 제거를, 만약에 제가 지금 시합을 하고 유막 제거하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차가 들어왔다, 근데 상태가 안 좋다, 무조건 싱글 잡죠. 듀얼 안 잡습니다. 듀얼 안 되는 건 아닌데 속도가 그만큼 느립니다. 그리고 듀얼 같은 경우에는 듀얼로 싱글만큼의 연마력을 내려면 RPM을 많이 올리면 연마력을 낼 수 있지만, 유막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다 튀어요. 그래서 차라리 싱글 가지고 RPM을 낮게 해서 우리가 그 비비듯이, 우리 맷돌 비비듯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네. 꼬리별님, 유막 제거할 때 쓴 스펀지 세척할 때 주의점이 있을까요? 유막 제거할 때 쓴 스펀지를 유막 제거할 때 보통 유막 제거제라는 거 쓰죠. 유막 제거제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보통 산화세륨 기반의 유막 제거제를 씁니다. 그래서 산화세륨은 한번 그 패드에 박히면 안 빠져요. 그래서 그 패드는 그냥 유막 제거할 때만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뭐 쓸 때마다 엄청 그 패드 세척기라는 게 있어요. 공구 꽂아서 이렇게 돌리면 자기가 이렇게 비벼지면서 아래쪽에 물이 찰랑찰랑하게 있으면서 막 비벼지면서 세척하는 그 장비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세척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으시다면 그 유막 제거에 썼던 패드는 그냥 유막 제거로만 쓰는 게 낫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빨아서 콤파운드를 때려서 도장면에 쓰면 도장면에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막 제거하는 패드는 그냥 유막 제거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발수 덧방 치며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유막 제거하고 발수 재시공하는 게 좋다고, 유막은 제거하고 발수를 재시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스톤치 복원 영상 보고 4,000번 사고 레벨링 하다가 벗겨졌습니다. 이게 레벨링을 그 사포로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그 스크래치가 이렇게 난 부분 있잖아요.
남 부분을 샌딩을 치는데 스크래치 남 부분은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스크래치 해놨는데 우리가 페인트를 채우잖아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야, 뭐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 사포를 얘만 깎으면 되는데 이게 욕심부리면 얘가 깎여요. 이 부분이. 그래서 내가 지우고 싶은 부분은 1레벨인데 여기가 까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크래치가 여기 딱 나면 양쪽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바싹 붙이세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뭐 굴곡이 있는 스크래치다 그러면 전기 테이프 있죠. 전기 테이프 같은 거를 스크래치 난 부분 있으면 그 옆에 바싹 붙인 다음에 이렇게 샌딩을 치면 순정 도장 정상적인 도장이 까질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유막 제거를 자주 하면 유리발수 코팅제가 본등이 안 되는 상태가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리발수 코팅제는 유리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본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유막 제거를 해서 본딩이 안 된다는 건 전 처음 듣습니다. 차량 루프, 유리 쪽, 나무 수액인지 완전 고착되어 굳어버린 오염물은 기계 돌려야 하나요? 유리라서. 나무 수액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로 지우시면 됩니다. 나무 수액은 알코올에 굉장히 빨리 녹아요. 그래서 약국 가시면 소독용 에탄올 있습니다. 그거 한 1,000원 정도, 요만한 거 한 1,000원 정도 하는데 그거 사셔서 위에 휴지 올려 놓으시고, 그러니까 그 수액이 뭐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거나 뭐 이물질 같이 있잖아요. 휴지 올려 놓으시고 알코올을 뿌려 두세요. 뿌려 두시고 조금 있다가 한 1, 2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살살 닦으시면 그 부분이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녹아요. 녹아서 윗부분이 한 방에 다 지워지는 경우도 있고, 윗부분이 녹아서 어느 정도 지워지면 아랫부분 딱딱한 부분 또 있잖아요. 그럼 또 휴지 올려놓고 그 알코올 뿌려놓고 좀 기다리세요. 좀 이따가 닦으시고.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손 세정제 있죠. 손 세정제에도 상당히 많은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 세정제 약간 그 글리세린하고 알코올하고 섞은 거잖아요. 그거 뿌려 두셨다가 좀 이따가 좀 닦고 그렇게 하시면 금방 지워집니다. 수액 같은 경우에는. 뿌리막을 꾸준히 사용해주면 도장면에 도움이 될까요? 뿌리막을 꾸준히 사용해주면 도움이 되지만 돌빵 때문에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시는 게, 우리가 유리막 코팅이나 뿌리막이나 이게 그 이름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리막을 올리면 진짜 차에 막 유리막이 올라가가지고 보호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유리막을 올리면 돌빵이 안 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멀리 하세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 뿌리막을 뭐 꾸준히 올리면 그게 막 코팅층이 막 생겨서 고속도로 달리는데 돌멩이가 딱 때렸는데 그게 안 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리막 위에 고체 왁스 올리면 베이스에 타격이 있나요? 유리막 위에 고체 왁스를 올리면 베이스에 타격이 있나요? 유리막을 하신 지 한 열흘 이상 되셨으면 큰 타격은 없을 건데, 근데 이론상은 타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체 왁스를 만들 때 솔벤트를 쓰거든요. 유리막이 있는 상태에서 고체 왁스를 이렇게 문지르면 타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경화되고 기본 올렸던 유리막에 있는 솔벤트가 다 날아가고 나면 괜찮아요. 근데 유리막 올리셨는데 고체 왁스를 굳이 하실 필요 있습니까? 유리막 올리시면 그냥 유리막 관리제, 물왁스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요즘 물왁스 좋습니다. 미국 유명 유튜버가 개발한 8년형 유리막이 8년형 제품이 있는데 정말 8년 가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제품인지 몰라서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8년 가는 유리막 제품이 있을 수가 없어요. 8년을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테스트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8년 간다고 외부에다 광고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요. 세차를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그리고 세차할 때 해당 부분의 미트가 2회 정도 움직인다 라고 해서 미트질을 100회 하면 50번 세차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트를 100회 했을 때 이 제품은 깨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논리를 해가지고 우리 제품은 1년을 간다, 그렇게 광고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8년을 간다는 거는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좀 못 믿겠어요. 자, 광고에 나오는 재건 컴파운드는 돌빵까지 가려주는 건데 가능한가요? 재건 컴파운드 뭐죠? 같이 한번 봅시다. 재건 컴파운드? 안 나오는데요. 뭐 어떤 걸 말씀이시죠? 베토벤님은 링크 하나 주시면 제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컴파운드인지 몰라서 돌빵을 얘가 가려주는지 안 가려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컴파운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돌가루입니다. 돌가루인데 우리가 1000방 컴파운드, 2000방 컴파운드, 3000방 컴파운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컴파운드는 1000방 컴파운드는
명목상 천방 사포의 스크래치를 잡을 수 있는 게 천방 컴파운드고요. 2000방 컴파운드는 2000방 사포의 스크래치를 잡는 게 2000방의 컴파운드입니다. 3000방은 더 이상을 잡겠죠. 그거는 컴파운드는 결국은 도장면을 까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도장면에 스크래치가 이렇게 났잖아요. 그럼 얘를 까고 해서 평평하게 만드는 게 컴파운드예요. 근데 돌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빵이 이렇게 났죠. 이걸 메꿔주는 거는 컴파운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워낙 요즘에 과장 광고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보리 시트에 가죽 코팅, 기온 코트 듬뿍 올렸는데도 6개월 만에 청바지랑 일반 우리 가죽 코팅제도 제가 예전에 한번 테스트 했었죠. 가죽 코팅제를 한다고 해서 엄청난 보호가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 소금기와 기름기 때문에 가죽 코팅제는 생각보다 빨리 녹아 없어져요. 그리고 사람 몸이 저는 이제 100kg가 넘습니다. 0.1톤이죠. 0.1톤의 엉덩이로 차에 눌러서 비비는데 그 가죽 코팅제가 버틸까 못 버텨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죽 코팅제는 그렇게 선호하는 차량 관리 케미칼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 갑오징어님 셀프 유리막을 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다시 재시공하려는데 광택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떼서.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는 부분이 왜 만족스럽지 않는가에 따라 다르긴 한데 광이 덜 나서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그 위에 덧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유리막이 얼룩덜룩하게 졌다 하면 그건 광택으로 까내고 다시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님 뿌리막하고 물왁스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뿌리막은 제가 구독자 20만 명 딱 됐을 때 유리막 코팅제에다가 그냥 알코올 넣어가지고 스프레이 뿌려서 이렇게 유리막 코팅제를 물왁스처럼 쓰는 방법이라고 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면서 뿌리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가 사실 생겨난 건데 근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물왁스는 한마디로 물왁스 이만큼 있잖아요. 물이 절반 이상, 80%, 그 정도 물이고 나머지가 우리가 기능을 하는 성분들인데 반해 뿌리막은 대부분 알코올 베이스입니다. 알코올 베이스나 아니면 등유 베이스, 거기다가 실리카 넣고 다른 성분들 좀 넣고 해서 그게 뿌리막이라서 가장 큰 차이점은 불이 붙습니다. 뿌리막은 우리가 라이터에고 이렇게 축축 하잖아요. 그럼 앞에 화인 방사기처럼 불이 팍팍 나가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성능적인 차이점은 뿌리막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물왁스보다 내구성이 좋은데 다 그렇진 않아요. 물왁스보다 내구성이 안 좋은 뿌리막도 있고 물왁스보다 내구성이 압도적으로 좋은 뿌리막도 있습니다. 뿌리막은 제품에 따라서 편차가 좀 심해요. 물왁스도 심하긴 한데 물왁스는 좀 상위 클래스 애들은 오히려 작업하기도 편하면서 뿌리막보다 자주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뿌리막은 얼룩이 생길 확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뿌리막이 잘못해서 얼룩 생기면 유리막 코팅 잘못해서 얼룩 생긴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빨리 지우면, 그러니까 뿌리막을 뿌렸는데 닦다가 여기를 못 닦았어요. 요 부분을. 그러면 거기가 수건 자국처럼 이렇게 표시가 나거든요. 그거를 빨리 지우려면 수건으로 일단 지워보시고 안 지워진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막 제품을 거기다 뿌려서 닦으면 지워집니다. 근데 며칠 지났다, 그리고 한 일주일 한 달 지나서 발견했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경화된 거라서 잘 안 지워져요. 그러면 광택기로 살살 밀어서 지워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막은 유리막보다 작업하기가 좀 힘들다는 단점, 그런 게 좀 있어요. 기온 코치 가죽 코팅제 올렸는데 6개월 만에 이염되던데 다이마스터님이 가죽 코팅 추천. 저는 가죽 코팅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죽이라는 거는 처음 나올 때부터 우리가 이것도 가죽이잖아요. 인조 가죽이지만 가죽은 처음 나올 때부터 많은 공정을 거쳐서 그 해당 부분에 도색도 하고 윗부분에 코팅도 하고 그거 다 해서 나오는 게 가죽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또 코팅을 한다, 외부에서 그 위에서 코팅을 한다. 물론 어느 정도는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테스트해본 경험상 그런 거죠. 대부분 우리가 돈이잖아요. 가죽 코팅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시트 2개, 뒷시트 등받이까지 다 해가지고 가죽 코팅 하는데 3만 원이다. 그럼 하죠. 근데 가죽 코팅 하는데 50만 원이다. 그러면 안 하죠. 그런 거예요. 저는 가죽 코팅은 무조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레자왁스와 타이어 광택제 성분이 얼마나 다를까요? 언뜻 보면 타이어에 레자왁스 많이 뿌리는데 확실한 구분점이 있을까요? 타이어 광택
그러니까 레자왁스는 우리가 말하는 레자왁스는 요것도 물왁스랑 비슷해요. 거의 다 물이 이만큼이에요. 물이 이만큼에다가 향료를 좀 넣고 뭐 유성 뭐 실리콘 오일이나 뭐 다른 유성 어느 정도 광이 나는 유성 제품을 넣고 물하고 유성 제품 안 섞이잖아요. 그래서 유화제를 넣고 물하고 이렇게 섞어서 물 베이스로 만든 게 레자왁스, 뭐 향료도 넣고 색소도 넣고 하겠죠. 그게 레자왁스고, 지금 말씀하신 타이어 광택제는 아마 그 약간 점성이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대부분 그냥 실리콘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레자왁스는 물 이만큼의 유성성을 조금 넣어서 스프레이로 편하게 쓰게 만든 거고, 타이어 광택제는 물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실리콘이에요. 예, 실리콘 뭐 점도를 다르게 쓰고 거기다 뭐 색소를 좀 넣고 향료를 좀 넣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들겠죠. 예, 뭐 그게 확실히 달라요. 하나는 물이 많고 하나는 다 기름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너스님 안 주무시고 뭐 하십니까? 트렁크, 식빵 등 승용차에도 추천하시나요? 트렁크, 식빵 등 승용차에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뭐 자기 차인데 뭐. 안 그렇습니까? 근데 승용차 해놓으면 그렇게 이쁘지는 않은데 뭐 해놓으면 좋죠. 요즘 식빵등 얼마 안 하잖아요. 알리나 이런 데 보면 식빵등 해봐야 뭐 몇만 원이면 사니까 작업하기도 수월하고. 저도 식빵등 그 테슬라 트렁크 쪽에 식빵등 하나 사놨는데 지금 몇 달째 못하고 있어요. 유리막 이런 거 잘 모르겠고 한 달에 한 번 미트 세차랑 물왁스만 발라주는데 이렇게만 해도 크게 나쁘지 않을까요?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물왁스만 꾸준하게 발라주셔도 요즘에는 물왁스 성능 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뭐 정답은 아닙니다. 물왁스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저 승유기님처럼 이렇게 물왁스만 매 한 달에 한 번씩 바라 괜찮아요. 쿠크다스님이 주기적으로 관리하면 레드코트 정도면 좀 저렴한 거 쓰시면 됩니다. 예. 베토벤님, 실내 플라스틱 코팅은 방호성에 효과 있는 게 맞나요? 근데 실내 플라스틱 코팅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레자왁스로 해도 코팅이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시보드나 뭐 다른데 유성 코팅제를 바르거나 아니면 레자왁스를 바르면 레자왁스 뭐 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르고 난 다음에 스티커 이런 거 잘 안 붙어요. 다른 것도 잘 안 붙고. 근데 레자왁스는 레자왁스를 너무 많이 쓰면 먼지를 조금 당길 수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실내에는 뭐 아무도 안 쓰는 걸 좀 추천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유리막 셀프 시공하려면 최소한의 준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게러지 세차장에서 본세차 꼼꼼하게 하는 수준으로 물인가요? 그러니까 유리막이라는 게 여러분들 유리막을 너무 막 신뢰를 해가지고 유리막 올리면 뭔가 모든 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유리막을 시공하기 전에는 뭐 세차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저는 강조하는 게 본판, 그 자기 차에 뭐 물왁스를 올리든 고체왁스 올리든 본판이 좋으면 아무거나 올려도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근데 본판 상태가 안 좋은데 유리막을 올린다고 그게 막 엄청 이쁘고 그러진 않아요. 뭐 그런 간혹가다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차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유리막 쫙 올리면 막 그 부분에 막 광이 막 나가지고 그게 다 막 메꿔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본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스킹님 질문은 어느 정도 수준 이게 차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일단은 본세차 꼼꼼히 하셔야 되고 탈지도 깔끔하게 하셔야 되고 본딩이 좋게 하면 탈지도 깔끔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리막을 저렴한 걸 한번 올려보세요. 저렴한 걸 올려보시고 이 정도면 올릴만하다 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조금 비싼 제품 올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유리막을 너무 맹신하는 그게 좀 저는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유리막도 그냥 고체 왁스, 물왁스, 유리막 뭐 그 실런트 뭐 그런 코팅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뭐 광고를 막 유리막을 하면 엄청 막 그러지 않습니다. 슬립감이 전혀 없는 내구성 좋은 유리막을 올리고 세라믹 코팅 올리고 다른 브랜드 만원대 더 클래스 완전 높은 슬립감 제품을 탑코트로 시공 테스트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괜찮죠. 그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마다 슬립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빨리 날아가는 게 슬릭이거든요. 난 슬릭 싫어. 나는 먼지 안 붙는 게 좋아. 그래서 슬릭은 좀 떨어지지만 나는 먼지를 좀 덜 붙는 제품을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베이스로 어떤 조금 오래가는 단단한 제품 좀 깔아놓고 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그거 괜찮은 방법입니다. 셀프 유리막 시공하려고 하는데 베이스 시공 한두 시간 경화시키고 탑코트 시공 전에 프랩으로 도장면 정리해주면 되나요? 먼지가 많은 환경입니다. 게러지에 갈 수 있는 근데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먼지 때문에 오히려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유리 발수 지을 때 코팅이 살아있을 때 하면 너무 힘들던데 습식 패클로 유리 발수 코팅층을 살짝 날릴 수 있을까요? 습식 패클로 유리 발수를 날릴 수는 있습니다. 날릴 수는 있는데 그냥 우리 유막 제거제 있죠. 유막 제거 산화세륨 기반의 유막 제거제로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날아갑니다. 불수원 3-in-1 유리 클리너 발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요거는 어떻게 제가 또 저번 주에 테스트하고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발수 기능이 들어간 워시액 을 한 10가지를 샀어요. 10가지를 사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유리에 각자 이렇게 뿌려가지고 뭐 발수도 재보고 테스트를 했는데 유리 발수 코팅제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레펠이나 뭐 이지그립 같은 글라코 G19 뭐 이런 제품들보다는 발수가 안 나옵니다. 접촉각이 최소 한 많이 차이 나는 건 10도 이상 차이 납니다. 워셔액에 발수 기능을 넣는 거나 우리가 유리 세정제에 발수 기능을 넣는 거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같은 원리로 쓰는 게 습식 코팅제 있죠. 우리가 습식 코팅제라고 해서 미트 세차 다 하고 고압수 뿌리고 습식 코팅제로 차 전체에 뿌리고 나서 고압수 뿌리면 발수가 나오잖아요. 그거 세 개가 다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걔들은 발수가 우리가 무락스나 다른 전용 코팅제로 발수 쓰는 것보다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 나올 수도 없고 내구성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요. 근데 하지만 그런 걸 왜 쓰느냐? 편해서 쓰는 거예요. 편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뿌리막 작업 이후에는 관리는 어떤 제품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뿌리막 작업 하시고 난 다음에 관리 전 일반 무락스 쓰시면 됩니다.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작업성 좋은 거, 편한 거. 그냥 베이스만 단단하게 올려두시면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유리기스 제거하려고 산화세륨이랑 싱글로 돌렸는데 울렁해 보이는 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건 다시 돌리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화세륨은 미세한 돌가루라고 보시면 되고 또 싱글로 돌릴 때 그냥 싱글은 광택 샵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듀얼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듀얼보다 싱글을 배우기가 제 경험 비주얼로 봤을 때 한 10배 정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싱글 같은 경우에는 그 싱글은 그냥 선풍기처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 때 수평을 안 맞추고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돌면 그런 현상이 발생을 안 해요. 근데 수평을 안 맞추고 한쪽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힘이 한쪽으로 쏠려서 여기를 엄청 세게 이렇게 돌면서 까버려요. 그래서 산화세륨으로 싱글 가지고 유리를 깔 때는 RPM을 세게 이거는 기술 그게 많이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RPM을 천천히 하다가 자신감이 조금씩 붙잖아요. 그러면 RPM을 사람이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또 빨리 되니까. 그런 경우에 수평을 잘 못 잡으면 순간적으로 팍 하면서 그 산화세륨 유리를 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원인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원인은 물기가 없어서 그래요. 산화세륨을 쓸 때 물을 항상 뿌려가면서 쓰셔야 돼요. 유리면이 이렇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패드가 돌면 손상은 절대 안 입습니다. 근데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패드가 돌면서 이게 마찰이 생기면서 유리가 엄청 뜨거워져요. 어느 정도 뜨거워지냐면 여기다가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면 김이 닿자마자 김이 날 정도로 유리가 뜨거워지는데,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들면 오버 RPM이거나 수분이 부족하거나요. 그래서 물을 계속 뿌리면서 수평을 잡으면서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싱글은 조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렁울렁하다는 게 그렇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은 물을 좀 많이 쓰시면서 수평을 잡아가지고 싱글로 계속 엄청 천천히 해서 계속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잡힙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유리기스는 작업 잘하는 샵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승육기님, 세차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무락스 바르고 난 뒤 버핑 안 하면 안 되겠죠. 무락스마다 다릅니다. 무락스도 버핑 안 해도 2차 버핑을 안 해도 되는 정도의 무락스들이 있어요. 엄청 편하고 증발 빠른 그런 애들은 저도 굉장히 제가 엄청 귀찮은 사람이거든요. 예. 안 해도 되는 무락스도 있고 안 하면 절단나는 그런 무락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자, 문준성님, 얼마 전에 친수형 유리막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친수형 유리막. 이것도 설명드려요. 유리막도 그렇고, 원래 고체 왁스도 그렇고, 발수제를 안 넣으면 얘들은 그러니까 발수제를 안 넣고 우리가 유리막하고 고체 왁스를 만든다고 해도 얘는 완전 친수가 돼요. 그러니까 유리막이 발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리막에 발수제를 넣어서 발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수형 유리막이라면 그 발수제를 안 넣고 만들면 그 친수형 유리막이 되는 겁니다. 친수형 유리막은 유명 유튜버들 방송에서도 소개된 적이 없어서 발수형과 친수형 유리막을 비교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발수제를 넣으면 발수형 유리막이고 발수제를 안 넣으면 친수형 유리막이에요. 그 이후에 다른 점은 없습니다. 유리기스 제거한 상품 싱글 6단으로 조졌는데 어떤 싱글 말씀이신가요? 맞긴 한가요? 유리에 애칭돼서 유리값 물어줬어요. 엄청 깊지 않았지만 깊지 않아서 샌딩은 안 했고 산화세렝 유리 압축 패드 싱글 광택 접촉했는데 유리 녹아. 예.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싱글은 그래서 좀 어렵고 싱글로 유리를 조질 때는 물을 계속 물을 주셔야 돼요. 계속 물을 주시면서 돌려야 손상은 안 있습니다. 이게 유리가 뜨거워지면서 이게 싱글에 수평이 안 맞으면 순간적으로 바바박 까먹거든요. 우리 도장면 광택 낼 때도 듀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듀얼을 추천드려요. 듀얼은 뭐 대충 해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듀얼은 안전한 거고 듀얼과 싱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광택적으로 봤을 때 듀얼과 싱글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 쓰시기에는 듀얼로 쓰시고 샵을 하시는 분들은 싱글을 배우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베토벤님 예전에 다이마스 영상 중에 외부 플라스틱 가니쉬 구두약 바세린 등 그 차주님이 그 제 차로 한 게 아니잖아요. 차주님이 연락이 안 돼요. 그저 한 달 있다가 오셔가지고 한 달 있다가 뵙겠습니다 이래갖고 그 했잖아요. 연락이 안 됩니다. 안 오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어떤 테스트든 제가 하려고요. 다른 분들 차에 테스트하니까 물론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안 오셔가지고 그 결과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마님 저번에 지나가서 뵀는데 사인 요청할까 말까 하다 무서워서 못했는데 무섭습니까? 제가 좀 무섭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몽타주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말 거셔도 됩니다. 해치지 않습니다. 유막 제거 발수 코팅하고 순정 새 와이퍼 사용해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부분에 일자로 흑연 자국이 남는데 와이퍼에 흑연이 많은 맞습니다. 와이퍼에 있는 고무는 대부분 흑연 코팅이 되어 있어요. 흑연 코팅을 하는 이유는 고무에 자외선에 고무가 손상되는 거를 막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리와의 마찰이 발생했을 때 고무가 유리에 닿으면 마찰 개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고무와 유리 사이에 흑연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채터링을 없앨 때도 우리 채터링 유리가 와이퍼가 바바바바 이렇게 채터링 하잖아요. 그때도 와이퍼 블레이드에 흑연을 발라주시면 채터링을 상당히 잡을 수 있습니다. 태영한님 차량 쓰다듬을 것도 아니고 슬립감은 개인적으로 슬립감은 호불호가 있습니다. 근데 슬립감이 좋으면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세차를 하고 이제 드라잉까지 다 한 다음에 이제 뭔가 바를 때 뭐 슬립감이 없는 제품을 바르면서도 좀 기분이 좀 그래요. 근데 슬립감 좋은 제품 바르면서도 뭔가 부들부들 오늘 굉장히 만족스러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이게 감성적인 측면입니다. 자, 열매 송이 댕님 TV 외부 플라스틱에 색이 바랜 흰색으로 변색이 왔는데 복원제 했는데 바로 다시 원상복구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자, 요거 설명드리면 외부 플라스틱이라고 하셨잖아요. 외부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음 나올 때는 상당히 자체적으로 기름기죠. 유분을 약간 머금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기가 빠지죠. 유분기가 빠진 상태에서 자외선을 꾸준히 때려 맞으면 현미경으로 딱 보면 그 표면이 굉장히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스크래치가 엄청 많이 난 것처럼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플라스틱 복원제마다 종류가 다른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스크래치가 막 나서 그 부분이 우리 도장면처럼 난반사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게 흰색이구나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흰색으로 바뀐 게 아니라 엄청 미세한 스크래치 때문에 빛이 거기다가 딱 때린 다음에 내 눈에 들어올 때 그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 도장면에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검정색 도장면 차인데 거기에 뭐 3000방이나 뭐 2000방 이런 걸로 사포로 샌딩을 쳐버리면 흰색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도장면이 흰색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난반사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게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 있죠. 구름이 흰색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흰색이죠. 근데 그 구름의 알갱이는 물이잖아요. 투명한 거예요. 투명한 상태인데 빛이 구름을 때리고 내 눈에 들어올 때 난반사가 되니까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곰이 흰색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북극곰의 털은 약간 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런 원래요. 그 상태에서 복원제를 바르면 그 스크래치 난 부분을 이렇게 메꿔주는 거예요. 유분으로, 기름기로 걔를 메꿔주는데 시간이 지나면 뭐 세차를 몇 번 하시든 그 기름기가 빠지겠죠.
그럼 다시 뿌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스크래치, 미세하게 스크래치 난 부분을 녹여서 붙여버리면 됩니다. 제 예전 영상 보면 히팅건 엄청 옛날이구나. 엄청 옛날에 히팅건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그 카울 있는 부분 하얗게 됐는데 히팅건으로 살살 녹이면 표면이 살 녹아 붙으면서 검정색으로 됩니다. 그렇게 만들면 다시 하얗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또 뭐 태양빛을 받고 스크래치가 엄청 나야지만 또 하얗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몇 년 동안 검정색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케미칼 바르는 것보다 그게 더 오래 가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